안녕하세요, 럭키더키입니다. 오늘은 44개 영어 소리 중에서 D 소리, 알파벳 글자 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럭키더키 TV. 영어에는 44개 소리가 있고 그 중에 자음은 절반쯤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글자와 소리인데요. 첫 번째 글자도 그랬지만 두 번째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글자 D의 소리는 D인데요. D라는 소리는 두 가지 철자 패턴으로 제시되는 경우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single letter D 그리고 double letter D의 케이스죠. 이 두 가지 철자 패턴을 보면 D라고 발음하면 되는 것이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참고해 주세요. 44개 소리 전체에 대한 학습은 첫 번째 영상 B편을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알파벳의 모양과 소리, 그리고 이름, 순서를 알아야겠죠. 음가송을 불러보면 한 방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함께 불러볼까요? 에, B, K, Z, F, G, H, I, J, K, O, A, P, Q, O, S, T, A, V, W, X, Y, Z. 이렇게 한글 발음을 참고해서 처음에는 불러주시면 되고요. 큰아이들은 깔깔대고 또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굴하지 마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자동화가 될 때까지 불러주세요. 조금 정확하지 않더라도 알파벳 글자가 이렇게 다른 소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도 일단 절반 이상 성공입니다. 이런 데스크 스트립을 책상에 붙여두고 글자 공부할 때 또는 철자가 생각나지 않을 때마다 찾아서 사전처럼 보시면 되고요. 음가송을 부를 때에도 아이들은 이렇게 데스크 스트립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순서도 익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발음을 살펴볼까요? 사운드 오브 스피치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알파벳 D는 이렇게 혀끝이 이쪽 부분 경구개라고 하는데요. 입 안에 앞쪽 이 딱딱한 부분 있죠? 거기를 터치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첫 시간에 배웠던 B처럼 유성음인데요. 소리를 내면서 성대를 만졌을 때 부르르 떨리는 느낌이 오면 유성음이죠. 비슷한 소리로 T가 있지만 얘는 무성음인 것이죠. 여기 중간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입안에서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혀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이쪽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실제 사람이 소리를 내는 입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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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발음을 연습하실 때는 첫 소리, 중간에 나오는 경우, 그리고 끝에 나는 끝소리의 경우를 같이 연습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음을 공부할 수 있겠죠. Deer이라는 것은 사슴이죠. 동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radar라고 하는 radar입니다. 전파 탐지기 같은 것이죠. bleed라고 하면은 피를 흘리다 라는 말이죠. 매우 기초 단어는 아니지만 기본 수준에서는 알고 있으면 좋은 단어들입니다. 이제 이 사운드가 잘 들어가 있는 정말 기초 단어를 살펴볼까요? QR코드를 찍었을 때 연결되는 비니의 영상입니다. 글자 D는 D 소리가 난다는 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단어 door는 문을 말하는 것이죠. Open the door, please. 문 좀 열어줄래? 이렇게 집안에서 자주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이 글자 D와 B를 혼동하는데요. 먼저 손잡이를 그리고 도어를 그리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혼동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글자 B와 D를 구분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드려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dog, 개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특히 OG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야 하는 아주 자주 나오는 word family이죠. 뭐 fog나 frog, log 같은 단어들. 도구도 마찬가지지만 frog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앉지 않죠. 이렇게 통나무 log 위에 앉습니다. 농담인데요. frog나 log처럼 이런 라임월드는 많이 알고 있으면 언어를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drum, 북인데요. the R 사운드는 나중에 아웃블렌즈에서도 다루긴 합니다. 첫 글자는 the 소리죠. 비니가 이렇게 북치는 흉내를 내주고 있는데요. 단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dog입니다. dog과 구분해야 되겠죠? Ock family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모두 이름절 단어들이었습니다. door, dog, drum, duck. 많이 듣고 따라 해보시길 권할게요. 비니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관련 원어민 영상도 같이 있으니까 많이 노출해 주세요. 오늘 배운 단어들 중에서 일상에서 좀 쓸만한 단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5번 반복할게요. But because we beat the drum so much, beat the drum, beat the drum, beat the drum, beat the drum, beat the drum. 아이들한테는 보통 play the drum이라고 하는데요. 악기 이름 앞에 play 하면 연주한다는 뜻이죠.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다. play the violin,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beat the drum 하면 물론 북을 치는 것을 말하지만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북을 울려라 같은 거죠. 또는 열렬히 또 강하게 무언가를 어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계 높은 분도 쓰는 표현입니다. 아이들 책에도 물론 나오지만요. 물론 아이가 북을 연주하다라고 말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이들이랑 너무 쉬운 영어를 하다 보면 가끔은 이건 내 공부가 아닌데 내 공부는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확장해서 생각해보는 버릇을 들이면 뭔가 보상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도 발전하는 느낌을 갖게 돼서 좋았습니다. 아이 공부를 하면서 엄마, 아빠도 자기 개발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죠. beat the drum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께도 그런 느낌으로 다가갔다면 좋겠네요. 이제 워크세트를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Duck입니다. 이름은 Dale Duck. 제 딸아이 덕분에 이름이 아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글자 C 캐릭터가 여자아이기 때문에 D는 제가 일부러 남자아이로 정했거든요. A부터 G까지 캐릭터 다 있는데요. 제 아이가 데이지라는 여자 이름을 원해서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뭐 데이지, 데니, 더스틴, 댄, 데이빗 굉장히 이름 많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데일 덕 이 친구는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댄서이자 드러머입니다.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고 또 박자를 맞춰 추는 것을 좋아하죠. 드럼도 꽤 잘 연주하고요. 여기 드럼스틱, 노트 보이시죠? 그래서 글자 D와 함께 배우는 표현으로는 dance to the music 이라는 문장을 골라봤어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라고 할 때 to를 쓴답니다.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춰라고 한다면 맞아요. dance to the rhythm 이라고 하죠. You sort of often continue to dance to the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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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ance to the music. 원어민의 발음 잘 확인하셨나요? 간단하지만 요긴한 표현이니까 잘 익혀두시고요. 아이들하고 자주 말해보는 게 최고죠. 제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표현은 모두 원어민의 검수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안심하고 쓰셔도 된답니다. 워크시트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이렇게 이름, 날짜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또는 컬러, 색을 칠해줘도 좋겠죠. 그 다음
큰 글자를 보면서 이름과 소리와 모양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요. It's the letter D. uppercase letter D, lowercase letter D.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를 나눠서 알려주시고요. The letter D says D. 글자 D는 D라는 소리가 나라는 표현이죠. D as in dog. dog 할 때 D 소리고 drum 할 때 D 소리야. 이렇게 글자의 이름과 소리를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그 다음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죠. 여기 별표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것도 관련 영상을 링크에 넣어놨으니까 그걸 자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circle part는 글자 D를 동그라미 해보는 것입니다. 대문자 D와 소문자 D를 이렇게 찾아서 표시해 주세요. 아이에게 이 표현을 자주 말해주다 보면 아이가 말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자연스럽게 글자와 문장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연결시켜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 cut 부분의 글자를 이렇게 오려서 glue 파트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 write 파트에서 글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써보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문자만 많이 써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다 채워져 있는 워크시트도 있지만 그림은 빠지고 글자도 써볼 수 있는 워크시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아이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워크시트는 숫자 100판에서 칠하는 것인데요. 그럼 글자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대문자 글자 D가 나옵니다. 이런데 보시면 간단한 연산도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사실 연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숫자를 일상에서 자주 보여주려고 문제집보다는 뭔가 게임처럼 다가가려고 만든 것이고요.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워크시트랍니다. 이건 저희 아이가 실제로 저랑 같이 한 것인데요. 저희 아이는 현재 장모음을 공부 중이지만 또 아이인지라서 순간순간 까먹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만든 워크시트로 이렇게 가볍게 복습하는 중인 것이죠. 이 숫자판도 한 가지 색으로 칠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컬러풀하게 칠했습니다. 다 칠한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영어 표현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 무슨 글자야? 맞아, 글자 D야. 그 다음에 글자 D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거지? The letter D says D. D라고 소리를 내는 거지. 어떤 단어가 있을까? 뭐 drum, dog, dragon, daisy, dinosaur. 이렇게 저희 아이가 말한 단어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주면서 글자 D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기본 학습이 끝났으니 이제 인터넷 세계로 나가서 더 확장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스타폴로 이동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죠. 그 중에 글자 D를 클릭해서 소리의 모양과 단어들을 공부합니다. 비니가 알려주는 단어와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는데 많이 노출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무료 워크지를 이용해서 쓰기 활동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스타폴에서 이 형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워크시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A가 아니라 D죠. D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워크시트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dinosaur가 나와 있네요. dizzy, daring, dinosaur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뭔가 어지러워하면서 대담하기도 한 그런 공룡이라고 하네요. 매력 있네요. 역시 글자 D는 춤이죠. 온 사방에 다니면서 춤도 추고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그러다가 땅에 넘어져서 그래서 dizzy 하네요. 단순 글자 쓰기 워크시트도 좋지만 이렇게 라임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좀 더 영어적인 표현에 익숙해지면 좋을 듯해요.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는 없고 몸으로 표현해주면 좀 더 살아있는 공부가 되겠죠. 이번에는 키즈 클럽으로 이동해서 좀 더 활동할 거 없나 찾아볼까요? ABC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는 이 활동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활동을 추천드려 볼게요.
이렇게 활동지를 보시면 대소문자 매칭하기에 좋은 놀이죠. 아이들이 공룡도 배웠고 오리도 배웠는데요. 둘 다 알을 낳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그 매칭 게임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통 소문자는 잘 못 찾기 때문에 적절히 도와가면서 하시면 되고 코팅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놀고 버리시는 게 나아요. 아이들한테 직접 오려보도록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넌픽션 자연관찰책이나 오리나 공룡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책을 같이 읽어주셔도 좋겠죠. 책이 많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마덜구스를 추천드릴게요. 영상이나 활동지를 통해서 단어와 글자에 조금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문장 속에서 그 쓰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덜구스 가사를 읽어보는 것이랍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읽는 척을 하는 것이죠. 읽어보는 척을 하려면 선행 조건이 많이 들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거의 외울 수 있을 때 읽어보는 척을 하면 효과적인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텐데요. 사실은 까막눈인데 나 읽을 수 있어 라는 느낌을 스스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절반 이상은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Five Little Ducks인데요. 첫째는 글자 D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글자 D를 찾아서 컬러링을 합니다.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요. 두 번째는 노래를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단어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활동입니다. Five little ducks went out one day over the hills and far away.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로는 못 읽지만 읽는 척을 하면서 첫 글자 정도를 캐치하면서 손가락으로 짚어보는 것인데요. 이것을 잘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글을 잘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쓰이기도 하는 방법인데요. 검증된 방법이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노래를 얼추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이렇게 문장으로 읽는 연습, 그 중에서도 마덜구스 같이 이렇게 친숙한 텍스트로 읽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 노래는 오리가 나오는 가사고 5절 이렇게 있죠. 6절 있기도 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를 수 있으니까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마덜구스이기 때문에 스토리북으로도 나와 있죠.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같이 보면은 너무너무 좋겠죠. 저희 아이가 몇 개월 땐가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엉엉 운 적이 있어요. 어른이 볼 때는 그냥 그런 노래일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감동을 주는, 왜냐하면 엄마를 잊었다가 다시 찾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생존에 직결된 굉장히 와닿는 스토리인 것이죠. 마덜구스나 또는 스토리북이나 사실은 두 가지로 다 꼭 접해보시길 권할게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곡은 Hey Diddle Diddle입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는 친숙한데요. 어른들한테는 조금 생경할 수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정말 흔하디 흔한 노래죠. 특히 중간에 The cow jumped over the moon 이라는 표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소가 이렇게 달을 넘는 그림 어디선가 보셨을 텐데요. 마덜구스의 거의 상징이죠. Fiddle 이라는 것은 바이올린을 말하는 것이죠. 악기. Fiddler on the Roof.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노래는 아래 링크에서 원어민 소리로 연습해 주세요. 연습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인데요. 글자 D를 찾아서 색칠해보고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노래의 속도에 맞춰서 단어를 캐치해내는 활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단어 조합을 살펴볼까요? 영어 노출이 처음이라면 이렇게 첫 소리만 노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더 노출이 잘 되어 있고 초등학생 정도라면 이렇게 첫 소리와 끝 소리를 같이 노출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세 글자 단어를 연습해 주시는 것이죠. 미국 K-레벨에서 원하는 수준이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세 글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합하는 정도까지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CBC 연습에 관한 것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올려둘게요. 이렇게 더블 레터가 있는 경우 이음절 단어인데요. 음절은 여기에서 나뉘죠.
이것은 글자 B도 마찬가지였죠. bubble. 그러면 여기에서 음절이 이렇게 나뉘어졌었죠. 아, 더블 레터는 중간에 이렇게 음절 구분이 되는구나. 이런 것은 음절 구분하는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보캐블러리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고 있으면 철자 외우기가 엄청나게 쉬워지죠. 이렇게 파닉스는 나중에 보캐블러리랑 연결이 됩니다. 글자 D가 단어에 자주 나오는 형태가 싱글 레터, 더블 레터 또는 이러한 조합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파닉스 후반부나 보캐블러리 초반부에서 다시 연습하게 되니까 지금 다 완벽하게 알지 않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다만 책을 읽을 때 이러한 글자 패턴이 나오면 글자 소리, 드 소리를 강조해 주시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세 번째 글자인 F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Thank you. See you soon.